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임상심리학 기출문제 76번에서 80번까지의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76번 문제. 파킨슨병 및 헌팅턴병과 같은 운동장애 발병과 관련이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요? 먼저 1번 변형계는 뇌관과 대뇌 방구 사이에 있는 도넛 모양의 신경구조로 정서, 학습, 기억 등과 연관된 해마와 공포, 공격성과 같은 정서와 관련된 편도체, 그리고 배고픔, 성과 같은 추동과 관련된 시상하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번 신경세포의 집합체라고도 불리는 기저핵은 안구운동과 수위운동, 그리고 인지와 감정, 절차, 기억 등을 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운동을 통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저핵이 손상되는 경우에 신체 근육이 경직되어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파킨슨병 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의미한 상동증적 움직임을 반복하는 헌팅턴병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뇌관의 꼭대기에 위치한 시상은 대뇌 피질로 향하는 통로가 되는 감각중개소로 후각을 제외한 모든 감각기관에서부터 정보를 수용하는 기관입니다. 감각기관을 통해 올라온 정보는 시상에 전달되고 시상을 거쳐 대뇌 피질로 전파됩니다. 따라서 시상은 감각 정보를 중개하는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번 시상하부는 시상 아래에 위치한 신경구조로 신체의 내적 환경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뇌하수체와 상호작용하면서 호르몬 분비나 체온 및 혈당 수준을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파킨슨병 및 헌팅턴병과 같은 운동장애의 발병과 관련이 가장 큰 것은 운동 통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저핵이므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7번 문제. 취약성 스트레스 접근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요? 취약성 스트레스 접근은 인간의 이상 행동에 대한 원인을 통합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통합적 접근 중의 하나로 특정한 장애에 걸리기 쉬운 개인적 특성인 취약성과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심리사회적 스트레스가 상호작용하여 정신장애가 유발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취약성은 가족력, 성격 특성, 대처 방식과 같은 유전적, 생물학적, 인지적, 정서적 소인 모두를 포함하며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는 심리적 부담을 야기하는 외부 사건, 즉 스트레스를 느끼는 환경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취약성 스트레스 접근에서는 심리사회적 스트레스가 이상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이지만 똑같은 불행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두 동일한 이상 행동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각 개인의 성격이나 심리적 특성이 다르므로 사건에 대처하는 방식이 각기 다르고 그 심리적 결과 또한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상 행동의 유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리사회적 또는 환경적 스트레스와 그에 대응하는 유전적, 생리적, 심리적인 개인적 특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문제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스트레스와 생물학적 취약성이 질병 발생의 필요 조건이다. 취약성 스트레스 접근은 특정한 장애에 걸리기 쉬운 개인적 특성인 취약성과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심리사회적 스트레스가 상호작용하여 정신장애가 유발된다고 보았으므로 1번의 설명은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2번 정신장애 발병의 생물학적 취약성을 우선시하는 접근이다. 취약성 스트레스 접근은 생물학적 취약성을 우선시한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취약성과 환경적 스트레스, 이 두 요인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정신장애의 발병 요인의 상호작용을 주장하는 접근이다. 생물학적 취약성과 환경적 스트레스, 이 두 요인이
문제를 일으킬 만큼 충분히 상호작용할 때 특정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으므로 3번 또한 맞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번 생물학적 두 부모가 고혈압을 가진 경우 자녀의 고혈압 발병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취약성 스트레스 접근은 개인의 유전적 취약성으로 인해 특정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으므로 4번의 설명도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78번 문제. 행동평가에서 명세화해야 하는 것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요? 행동평가는 인간의 행동 양식에 대한 객관적인 척도로서 행동주의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행동주의에 대한 설명을 짧게 하자면 인간의 특정한 행동이 선행하는 사건, 즉 환경적인 선행 요인과 행동 뒤에 나타나는 사건, 즉 결과에 의해 나타난다고 보았으며 이를 ABC 패러다임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행동평가는 행동주의 이론에 근거하여 선행 조건, 목표 행동, 행동 결과를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79번 문제. 강제 입원, 아동 양육권, 여성에 대한 폭력, 배심원 선정 등의 문제에 특히 관심을 가지는 심리학 영역은 무엇인가요? 문제 보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1번 아동 임상 심리학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심리학으로 영유아, 아동 청소년이 속한 사회적 맥락에서 심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로 발달, 양육, 학교와 같은 환경, 조기 개입 등에 관심을 가집니다. 2번 임상건강심리학은 건강의 유지 및 증진,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심리학적인 이론과 방법을 동원하는 학문인데요. 우울증 등 정신적 병리에 초점을 둔 전통적인 임상심리학과 달리 정신적 병리와 함께 암이나 심혈관 질환 등 신체적 병리에도 관심을 가집니다. 특히 신체적 질병이 생활습관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식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번 법정심리학은 심리학적 지식을 법률 및 사법 제도에 응용하는 학문인데요. 법정심리학자는 특정 개인에 대한 자신의 경험이나 전문가적 소견을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고 학문적 사실이나 연구들에 의해 수렴된 심리이론 및 실증적 자료들에 대해 증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임상심리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주로 예방, 평가, 치료, 연구활동을 하며 최근에는 교통사고 보험의 판정이나 꾀병 등의 감별 진단, 청소년 비행 행동의 예방, 외상이나 학대 희생자들을 치료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심리학은 강제 입원, 아동 양육권, 여성에 대한 폭력, 배심원 선정 등 법제도의 합리성, 법 절차의 정당성, 법 집행 방식 등에 관심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4번 행동의학은 건강과 질병에 관련되는 행동 및 생체의학의 과학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통합하여 이를 질병의 예방과 진단, 치료, 재활치료에 적용하는 학문을 말합니다. 따라서 강제 입원, 아동 양육권, 여성에 대한 폭력, 배심원 선정 등의 문제에 특히 관심을 가지는 심리학 영역은 법정 심리학이므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80번 문제입니다. 한국 웩슬러 성인지능검사 4판의 4요인 구조에서 지각 추론 요인에 해당하는 소검사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한국 웩슬러 지능검사는 대상 연령에 따라서 유아용, 아동용, 성인용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그중 한국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는
16세부터 69세 11개월까지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언어 이해, 지각 추론, 작업 기억, 처리 속도의 4가지 구조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10가지의 핵심 소검사와 5가지의 보충 소검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언어 이해 지표에는 공통성, 어휘, 상식, 이해 소검사를 포함하고 지각적 추리 지표는 토막짜기, 행렬 추론, 퍼즐, 무게 비교, 빠진 곳 찾기 소검사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작업 기억 지표에는 숫자 산수, 순서화 검사를 포함하고 처리 속도 지표는 동영 찾기, 기호쓰기, 지우기 소검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요인 구조에서 지각 추론 요인에 해당하는 소검사가 아닌 것은 2번 동영 찾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